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임대주택 살래 아니면 원가주택 살래? 윤석열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시간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정책팀에서 가장 힘주어서 마련한 정책이 바로 청년 원가주택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6만 호, 총 30만 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평생 임대주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자산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공약, 그런 정책이 바로 청년 원가주택입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참 나쁜 정책이다. 특히나 청년들이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게 되면 계속 평생 임대주택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왔을 때 주변의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동반해서 올라가 있기 마련인데 그동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소액이라 해도 계속 임대료를 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와버리면 비슷한 시기에 허리띠 졸라매서 집 산 사람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임대주택 많이 늘리는 게 결코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현준 교수는 LH 사태를 한 발 앞서서 예견한 것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이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워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청년 원가주택을 정책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자체는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공택지나 역세권 등의 기존 택지 등을 이용해서 5년 동안 30만 호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다르게 여기에 정부의 재원 마련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 원가를 정부가 들여서 지은 다음에 저렴하게 임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원가를 회수하는 게 어려워서 그 모든 게 LH나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만 받고 나머지 비용이나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일반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임대주택 위주 정책보다 훨씬 더 정부에서 쓰는 돈, 재원 마련이 손쉬울 수밖에 없겠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통일하고 자부하는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이 원가주택이나 윤석열 후보 주택 공급 정책을 다 실현하려면 2,000조가 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했던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원가주택 하나에 3억짜리를 만들어서 30만 호를 짓는다고 해도 90조 원이 드는데 2,000조라는 비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이 90조에 해당하는 원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거의 나지 않죠. 사업 진행비 등의 아주 소수의, 소량의 그런 재원만 투입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시세에 맞게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걸 100% 다 주면 이게 또 로또 청약이다, 로또 원가주택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가에 사서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잃은 채 임대주택 사는 거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70%를 인정해주겠다. 이를테면 원가 3억에 샀던 주택 5년 이후에 이게 만약 5억이 올라서 8억이 돼 있다면 오른 5억 중에 70%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은 처음 들어왔던 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자산 증식,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가 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들어올 사람 같은 경우는 8억 시세의 집인데 70% 시세 차이만 걷어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겠죠. 결과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이 주택의 두 번째 주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또다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 같은 혜택이 특정의 한 사람에게만 로또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주인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기회의 사다리가 연결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인 것입니다. 사실 청년 원가주택 말고도 다른 부동산 대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첫집 주택 등을 포함해서 눈여겨볼 만한 참신한 정책 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원가주택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팀에서 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 청년 원가 주택에 가장 힘을 주어서 발표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피해를 봤죠. 다주택자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나 투기하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1주택자들도 세금만 오르고 이사 못 가게 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층은 누가 뭐래도 2030 청년 세대이고 그중에서도 무주택자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빈곤층 위주의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폭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이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먼저 확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청년 원가주택입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민간 분양 많이 하면 된다. 민간 분양 많아지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나요? 그리고 세금 많이 써서 임대주택 많이 짓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그건 아까 말했던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말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정부의 돈은 많이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최소한의 원가로는 분양을 하니까요. 손실 보전이 되니까요. 원가 보전이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로또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집주인에게도 시세의 70%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는 청년 원가 주택.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 마타도어성, 2천조가 든다는 비판으로 흠집을 내려 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절박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임대주택 살래, 원가주택 살래. 무주택 청년이라면 당연히 평생 임대주택 사는 정책이 아니라, 또는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이 민간 분양 바라보고 청약 가점제 보면서 절망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원가주택, 원가를 내고 또 해당 금액의 이 80%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서 시세 차익의 70%까지 자산 증식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또 내 다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연결해서 계속 줄 수 있는 청년 원가주택.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정책 이야기지만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고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힘주어 집중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